KFX에서 오랫동안 속썩여왔던 인도네시아가 최근 태도를 바꾸고 있음이 포착되고 있습니다. 한국형 전투기 KFX의 시제기 조립이 얼마 전 완성된 가운데 최근 한국과 인도네시아 군 고위 관계자가 다시 회담을 가졌습니다. 17일 업계에 따르면 방위사업청은 다음 달 진행되는 KFX 시제기 출고식에 인도네시아 관계자를 초청한 가운데 인도네시아 당국자와 직접 만나 KFX 개발 등 방산 협력을 타진한 것입니다. 한국 정부는 인도네시아에 다음 달 열리는 한국형 전투기 출고식 행사에 참석하라는 초청장을 보냈습니다. 그동안 분담금을 제대로 내지 않으며 개발에도 확신이 없었던 인도네시아에게 한국이 자신에게 완성한 놀라운 시제기를 눈앞에서 확인시키겠다는 것으로 보였습니다. 그동안 인도네시아가 한국에 내야 할 분담금은 체납하면서 오스트리아 공군이 운영 중인 전투기 구매를 제한하거나 프랑스 라팔 전투기 등이 한눈을 팔아 사업 무산 유기설도 제기되어 왔습니다. 하지만 이런 움직임은 한국 측에 좀 더 유리한 조건으로 KFX에 대한 기술 이전 등 더 많은 것을 얻어내기 위한 속셈이라는 분석이 많았습니다. 시간을 끄면 인도네시아는 유리해질 줄 알았으나 현실은 정반대였습니다. 이제 인도네시아는 밀린 분담금을 내고 과거 약속했던 KFX 협력 조항을 그대로 지키거나 아니면 사업에서 완전히 배제되는 기로에 서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한국의 기술력을 눈앞에 보고서 인도네시아는 위축될 수밖에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한국과 인도네시아가 KFX에 대한 협의를 다시 할 때 인도네시아에서는 큰 행사가 열렸습니다. 17일 대우조선해양이 인도네시아 수라바라에 있는 PT8 조선소에서 알루고로함을 인도하며 성대한 인도식을 가진 것입니다. 알루고로함은 대우조선해양이 대한민국 해군에 인도한 장보고급 잠수함을 기반으로 독자 개발한 대한민국 최초의 수출형 잠수함입니다. 인도네시아에서 KFX 분담금 미납의 원흉인 프라보어 국방장관이 직접 나와 그 유형을 목격했습니다. 이번 알루고로함은 지난 2011년 인도네시아 국방부로부터 수주한 1400톤급 잠수함 3척 가운데 마지막 3번함입니다. 대우조선해양은 국내 최초로 해외에서 수주한 인도네시아 잠수함 3척 중 마지막 함도 성공적으로 인도하며 명실상부한 대한민국 잠수함 분야 최강자임을 증명했습니다. 알루고로함은 40명 승조원을 태우고 일반 해리거리인 부산항에서 미국 LA항까지 중간 기항 없이 왕복 운행할 수 있어 잠수함의 생명인 뛰어난 수중 작전 능력을 갖췄다고 평가받았습니다. 여기에 설계, 생산, 시운전 등 모든 건조 과정을 자체 기술로 수행해 조선 기술의 최고봉으로 평가받는 잠수함 건조 기술력을 다시 한번 입증했습니다. 행사에 참석한 강은호 방위사업청장은 축사를 통해 앞선 두 잠수함과 달리 인도네시아에서 건조된 알루고로함이 양국 간 방산협력의 새로운 이정표가 될 것이라며 인도네시아가 아세안 국가 최초로 잠수함 건조 능력을 갖추게 된 것을 축하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지난해 1월부터 3번함 알루고로는 시운전을 했는데 250m 깊이까지 내려가 1시간 30분 자망하는 최대 작전 심도 시험에 성공하며 인도네시아 최초 기록을 여럿 남겼습니다. 덕분에 인도네시아는 아세안 10개국 중에 가장 강력한 잠수함 전력을 갖췄다고 평가받았습니다. 많은 이들은 인도네시아가 한국 덕에 졸지의 잠수함 강국이 되었다고 치켜 세웠습니다. 이에 인도네시아 정부는 잠수함 3척을 더 들여오는 2차 사업 계약서에 서명했는데 KFX 사업이 삐걱거리자 잠수함 추가 도입도 다시 생각해보겠다는 이야기까지 돌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선수금 1억 8천만 달러를 입금하지 않고 미루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는 이렇게 어깃장을 놓으며 이번 알루고로함 인도식에도 프라보어 장관은 참석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프라보어 장관은 일정을 바꿔 양국 방산협력의 성과를 대외적으로 알리는 이날 행사에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이날 프라보어 장관은 5년 안에 완전 건조로 잠수함 자립을 이루겠다며 한국 정부에 감사하고 양국 관계가 더 단단해져야 한다고 축사했습니다. 프라보어 장관은 15일에도 강 청장 등 한국 관계자들을 만나고 양국 방산협력의 중요성에 공감했습니다. 장기적으로 다양한 방법을 모색해 이견을 해소하고 문제를 구체적으로 풀어가자는 쪽으로 논의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많은 전문가들은 인도네시아가 협상력을 높이려고 다른 나라 전투기를 산다든지 사업을 중단한다는 말을 흘리고 있지만 결국에는 한국의 요구에 순응할 수밖에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한국은 KFX와 같은 전투기나 잠수함을 비롯해 많은 분야에서 높은 수준의 무기를 만들 수 있기에 점점 국제정세가 악화되는 상황에서 국방력을 강화시키려면 한국의 힘이 절대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인도네시아는 그동안 한국산 무기를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사는 나라였습니다. 2014년부터 2018년까지 한국이 수출한 무기의 17%를 인도네시아가 구입했습니다. 인도네시아는 아세안 패권 국가로
인구는 2억 7천만 명에 육박해 세계 4위이고 미국 글로벌 파이어파워가 발표한 2021년 국방력은 세계 16위로 동남아에서 가장 높았습니다. 인도네시아는 미국과 중국 사이에 중립을 표방하고 있지만 지정학적 위치상 호주,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등과는 잠재적인 긴장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는 외부 위협은 크지 않지만 해안국가인 만큼 해군과 공군의 현대화에 박차를 가했습니다. 그리고 한국산 무기들은 인도네시아의 전력 증강에 큰 역할을 차지했습니다. 인도네시아가 이번에 KFX를 놓친다면 전투기 하나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잠수함을 비롯해 그동안 도입했거나 앞으로 도입해야 할 전력에 큰 손실을 가지고 올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앞으로 인도네시아가 한국에 손을 벌릴 수밖에 없는 새로운 무기가 거론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인도네시아의 잠재적 적국이라 불리는 호주는 한국의 K9 자주포 1조 원어치를 수입했습니다. 또한 이제 호주 육군은 한국의 레드백이 최종 경쟁 후보에 오른 차세대 장갑차 사업에 22조를 쓰려고 하고 있습니다. 많은 이들은 섬나라 호주가 접촉 지역이 존재하지 않는데 왜 자주포와 장갑차를 수입하는지 의아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중국 견제에 대한 목적이 깔려있다고 분석되고 있습니다. 중국은 남중국해 진출 야욕을 최근 수년간 노골적으로 드러내며 호주까지 위협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호주는 해군과 공군 전력만을 강화시켜왔으나 만약 중국의 육군 전력이 호주에 상륙한다면 처참해지는 상황이 되어버립니다. 이 때문에 호주는 상대적으로 취약한 육군 전력 강화에 나서고 있는 것으로 추측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은 호주의 적국으로 여겨지는 인도네시아도 자유롭지 못한 상태입니다. 인도네시아는 2016년부터 자신들의 바다에 들어오는 불법 조업 어선들과 타협은 없다며 중국 어선들을 폭파하고 이를 TV의 생방송으로 내보내기도 했습니다. 지난해에는 중국이 남중국해에 해양국경을 협상하자고 했지만 요청을 일축하며 협상할 여지가 전혀 없다고 밝혔습니다. 앞으로 호주처럼 인도네시아도 중국의 위협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것입니다. 전문가들은 앞으로 이 때문에 인도네시아도 육군 전력을 강화시키는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번에 호주에서 한국의 레드백 장갑차가 선정되면 미국 차기 장갑차 사업에도 선정될 수 있으며 인도네시아도 이에 군침 흘릴 수밖에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미 K9 자주포를 비롯한 한국의 포병 전력은 전세계 최고 수준임이 증명됐기에 육군 전력 강화에는 한국의 존재를 결코 무시할 수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세계 최고라 불리는 우리 포병 전력은 지난해 K9과 K55 자주포의 사거리를 늘릴 155mm 사거리 연장탄을 만들어냈습니다. 새로운 155mm 사거리 연장탄을 K9 자주포에서 운용하면 사거리가 54km로 늘어나게 되는 무시무시한 유력을 발휘하게 됩니다. 또한 사거리 100km를 목표로 하는 포탄도 개발되고 있는데 날개를 달아서 활공이 가능해 포병의 궤도를 역추적하는 대포병 레이더 구련도 가능해집니다. 여기에 포탄에 램제트 엔진을 단 초고속 램제트 탄까지 개발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한국의 포병은 소리 없이 무시무시한 전력을 갖춰 나가고 있습니다. 많은 이들은 인도네시아는 한국을 잘못 봤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과거 나폴레옹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신은 최고의 포병이 있는 곳에 손을 들어준다. 이상 쓸멍이었습니다.